조문 A는 매매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약정에 포인트를 둔다면 매매는 단독행위일까 계약일까? 의사표시를 별이라 가정했을 때 하나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면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구속시킵니다. 상대방이 yes, no 선택할 수 없는 게 단독행위. 두 번째,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을 때 이때 계약이라고 합니다.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합의라고 합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사표시 합치가 있을 때 합의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계약 이꼬르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억 원에 팔겠다, 9천만 원 사겠다 그러면 합의가 없죠. 그땐 불합의라고 하는 겁니다.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독행위와 계약의 구별은 구조 속에서 한번 볼게요. 매매가 총칙에서 단독행위인지 계약인지를 묻고자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계약법에 매매가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매매는 계약이다라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구조와 논리 구조를 제가 자꾸 노출시켜 드릴 겁니다. 자주 보시면 이 목차 구조가 저절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다. 단독행위도 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있는 단독행위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처음 하신 분이건 공부하시는 분이건 갑자기 왜 유언에 상대방이 없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해제 상대방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과 을이 이미 매매 계약을 했을 것이고 무슨 문제로 인해서 해제할 때는 갑이 을이라는 사람이 딱 특정되어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갑이 유언을 해야 됩니다. 유언으로 유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갈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언의 상대방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즉 상대방이 특정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없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특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도 있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있고 소유권 포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직관적으로 그냥 우리 해결합시다. 이렇게 어떻게 국민 MC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눈치채셨습니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그것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야.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면제, 동, 철, 상, 추, 취, 해. 이것을 이렇게 30회 1차 합격되고요. 올해 33회 1차 면제받은 동철이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면제받은 동철이가 있습니다. 제 친구예요. 그런데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상추 먹고 잠에 취해. 이렇게 해서 키워드로 직관적으로 그냥 기억하세요. 무엇이다 자꾸 고민하시면 머리 아파집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증여는 계약입니다. 주겠다 했을 때 상대방이 받겠다 승낙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수험생들은 증여를
단독행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면 땡큐죠. 그러나 잘못 받으면 뇌물이 되기 때문에 증여 함부로 받는 거 아닙니다. 증여 단독행위 아니고 계약 기억해 두시고 합의 해제가 나왔습니다. 합의란 이 단어가 나오면 계약.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지만 합의 해제는 계약입니다. 단독행위와 계약은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또는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플레이를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후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는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생각하십시오.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 바로 직관적으로 들어갑니다. 동자 나오고 동철이 나왔고 상추 먹고 잠에 취해가 나왔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일방약은 나머지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그런 뜻이 됩니다.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를 기억하시면 제자 딱 보면 직관적으로 정답은 5번. 단독행위 계약은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십시오. 두 번째 거 약정. 그러면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알았다면 이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일까 요물 계약일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약정은 청낙승낙성립입니다. 청낙승낙성립하기 때문에 낙성 계약입니다. 두 번째, 요물 계약은 약정 가지고 아니고 물건 인도 또는 돈, 뭔가 걸어야 되는 계약이 요물 계약입니다. 요물 계약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뱉어서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연습하셔야 된다는 것. 일반 구조와 논리 구조로 갔을 때 이 매매는 청낙승낙성립이라 했으니까 낙성 계약이다. 여기서 끄집어내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하면 낙성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에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습니다. 네, 낙성 계약입니다. 그런데 요물 계약은 뭐냐? 현상 광고 계약도 있고 대물 변제 이런 것이 있는데 현상 광고 갑자기 현상 수배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 현상 광고 현자 보시면 현상금 걸었죠. 뭘 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대물 변제 빚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빚이 있는데 갑자기 채권자가 와서 돈 달라고 한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시계, 돈 대신 시계로 변제해 주는 경우도 있다. 대물 변제 걸어야 되겠죠. 계약도 계약금을 걸어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보증금 계약도 보증금을 걸어야지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뭘 걸어야 된다 생각하면 요물계약. 이것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현대개보는 요물계약이라고 쓰시고 나머지 건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세요. 공부할 때 기준을 잡으면 문제 풀 때 직관적으로 답이 풀립니다. 현대개보는 요물계약, 나머지는 낙성계약 이렇게 기억하기. 문제 풀겠습니다. 계약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 짝지어진 것. 도급 모르겠습니다. 편모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현대개보는 요물이야. 현자 나왔으면 현대개보가 요물이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직관적으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요물계약인 것 역시 현대계보를 찾으면 바로 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계약금 걸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다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가 문제로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매매는 청락, 승낙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었고, 다음 청락, 승, 낙성이니까 낙성계약이었고,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순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공부도 순차적으로 공부하셔야 되지 조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마구마구 나가봐야 어차피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공부의 방법. 계약 성립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첫 번째, 청락,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 이게 낙성 계약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성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다시 온 거고요. 그리고 특수한 계약 성립이 있는데 그것이 의사 실현된 계약 성립. 유료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겁니다. 주차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는 교차 청약이 나옵니다. 갑이 을한테 팔겠다 청약했는데 을이 그 사실을 모르고 나도 네 토지를 살 거야 하면서 청약해가지고 하늘에서 크로스가 됐을 때 교차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통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일반 구조 들어가서 지금 계약 성립 가지고 얘기합니다. when 언제 성립하는가? 법에서는 어느 때 기준 잡아서 성립하는지 또는 어느 때 기준 잡아서 소유권이 변동되는지 이런 때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시점을 잡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계약 성립에 관해서 대화자, 격지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서울과 제주도 전화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 대화자. 편지를 작성해서 붙여서 도착해서 읽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편지는 격지자라고 합니다. 한편 한 집에 사는 부부는 말을 주고받으면 대화자가 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냉장고에 쪽지로 말을 주고받으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격지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화자, 격지자는 시간 개념이 되지 거리 개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 성립에서 이 격지자 용어는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는 용어이므로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청약을 보겠습니다. 청약 수익보장 신문 광고를 했습니다. 청약의 미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을 투자했을 때 월 300만 원 받아가세요. 연 10% 수익력 혜택을 잡으세요. 광고를 때렸다. 그런데 이걸 투자했더니만 보장을 안 해줍니다. 이때 이거 사기가 아니냐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때 판사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수익보장 신문 광고는 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판례는 광고는 미끼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계약서에 기재가 안 돼 있으므로 미끼를 믿고 해봐야 이것은 사기가 아니다. 그것이 법원 태도입니다. 수익보장 신문 광고 보시고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청약의 상대방 자판기 비치를 기억하시면 자판기 비치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단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것. 격지자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이 청약은 대화자, 격지자 관계없이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 한편 청약자가 의사표시를 발신 후 청약자가 사망을 했다. 이 청약 의사표시는 죽었을까 살아있을까? 살아있네. 영화 대사기도 하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상대방 을이 여기다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갑은 사망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속인이 있다는 거죠. 상속인 병이 연결하면 됩니다.
죽이지 마시고 살아있다라고 기억하시고요. 다음 승낙입니다.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일 것. 격지자 승낙은 발신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화자 승낙은 도달주의고요.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승격발로 기억하셔야 돼요. 승격발. 따라하세요. 승격발, 승격발.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용을 보겠습니다. 청약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3월 10일까지 답을 달라. 고민 끝에 을이 승낙을 편지로 합니다. 3월 5일 발신해서 3월 10일 기간 내 도달이 되면 되죠. 기간 도달됐을 때 7일 날 계약이 성립할까? 5일 날 계약이 성립할까? 방금 전에 승격발 했었기 때문에 3월 5일 계약이 성립합니다. 승격발.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특수 연착이 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편사고로. 그럴 경우 연착 통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걸 만약에 통지하지 않았다, 개무시했다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죠. 우편사고가 있습니다. 3월 5일 발신을 했는데 3월 10일이 기간 내 도달이 되는데 5일 붙였는데 15일 날 편지가 갔다는 것은 이건 우편사고입니다. 이럴 경우 연착통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개무시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죠. 언제? 승격발해서 역시 마찬가지 3월 5일 계약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계약 성립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계약 성립 모습이 있습니다. 기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 의사 실현. 여기 있네요. 글자 그대로 사실이 있는 때. 갑이 청약과 함께 물건을 보내서 을이 사용한 날이 있고 갑이 안 날이 있습니다. 사용한 날 3월 5일이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한다. 두 번째, 교차 청약입니다. 양 청약이 모두 도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을한테 도달한 날짜는 5월 3일. 한편 을이 갑의 청약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네 토지를 1억 원에 사겠다고 청약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갑한테 도달한 날짜가 5월 4일. 그러면 발송은 아니죠. 도달이죠. 먼저 도달, 나중 도달. 네, 나중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계약 성립 세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청약 승낙, 의사 실현, 양교차 청약. 이거 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지문은 격지자 청약. 자유란 말이 나왔네요. 계약은 상대방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청약 자판기 비치를 기억하시면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다. 세 번째,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다 했습니다. 사망해도 그 청약은 살아있네. 살아있네를 기억하시면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네 번째, 격지자, 승낙 나왔으면 키워드 연결되는 것이 승격발. 따라서 도달이 틀렸네요.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했다. 그런데 청약자가 승낙 통지를 그 기간 내 받지 못했다. 그러면 청약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5번.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문은 청약이 나왔습니다.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만약에 구체적, 확정적이 아니면 청약에 미끼로 봅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대부분 미끼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교차 청약이 나옵니다. 교차 청약은 발송이 아니고 양청약 도달이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발송은 승낙 격지자 발송, 승격 발일 때 쓰는 용어니까 3번 지문이 틀렸다. 네 번째 지문은 조건을 붙여서 승낙하면 청약을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한 것으로 보고요.
다섯 번째 질문은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더라도 승낙의 자유를 기억하시면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5번 질문은 매우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둘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약정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사표시가 두 개니까 단독행위는 아니고 계약이죠. 이때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먹고 잠에 취해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청낙승 낙성립이니까 약정은 낙성계약이죠. 그리고 요물계약은 머릿속에 현대계보 요물계약 나머지는 낙성이야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끝으로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가? 포인트는 격지자 승낙은 발송이죠. 그래서 승격 발이었었고요. 또 교차 청약은 도달이었다는 거. 승격 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약정을 살펴보았고요. 잠시 쉬셨다가 여러분은 다시 이 자리로 오시면 됩니다. 잠시 뵙겠습니다.